이제 서울에서 추가적으로 역세권의 2만 가구 정도의 주택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공급 대책을 빠르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에 따른 부분하고 어느 정도의 공급 물량들, 일반 분양 물량들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구독과 댓글 정부에서 공공재개발 2차 부지를 이제 공개를 하면서 16곳에 발표를 했고요. 이제 어제 저녁에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가 3월 30일입니다. 제가 어제 3월 29일에 지방에 좀 다녀왔어요. 지방에 좀 다녀오면서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발표가 안 돼가지고 이제 살펴보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도착을 하고 국토부에 들어가 봤더니 어제 이제 저녁에 이 자료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공급 대책에 대한 부분들, 얼마나 일반 분양 물량들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공공재개발 형식으로 어떠한 지역들이 이제 선정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독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부분에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공급 대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LH 사태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간단히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LH에 대한 영상을 한 번도 찍진 않았어요. LH 사태가 이제 나고 나서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신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왜 LH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느냐, 임성배 TV에서는 왜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루면서 LH 사태에 대한 부분들은 빼고 지금 영상들을 제작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댓글들을 달아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LH 사태가 잘 됐다 잘못됐다? 당연히 잘못됐죠. 그 부분은 뭐 현 정권이건 뭐 다른 정권이건을 떠나서 이 공직에 있는 분들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그거를 사익의 그런 추구를 한 부분, 부를 추구한 부분은 이거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잘 되고 잘못되고 앞으로 3기 신도시나 이런 그 택지개발 지구들이 진행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측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나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이 분명히 잘못되고 3기 신도시에서 또는 이전에 그 진행했던 많은 LH에 그 소속돼 있던 그런 분들께서 어떻게 보면은 사익을 추구하고 좀 안 좋은 그런 극단의 선택을 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3기 신도시를 전면 철회해라,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지만 정부에서는 그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렇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거기에 따라서 그냥 대처하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들의 본질을 바꾸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꾸려고 해서 바뀌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들을 다 봤잖아요. 신속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빠르게 진행하려고 해요. 그거를 우리가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들을 통해 가지고 실패를 했죠. 실패입니다. 실패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실패적인 부동산 대책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남은 이 포커로 친다면, 세븐 포커를 친다면 마지막에 한 장인 히든카드가 이 공급 대책입니다. 지금 현 정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 적용시키면서 3기 신도시라든가 이렇게 공공재개발 물량들을 늘리면서 이제는 많이 부동산이 오른 가격들을 어떻게든 공급을 통해서 조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급 대책들을 지금 빠르게 내고 있고 3기 신도시에 대한 그런 공급은 차질 없이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에 따른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많은 실망을 했지만은 지금 현재에 있는 상황에서 무주택자 분들은 3기 신도시가 진행이 되냐 안 되느냐, 뭐 이거를 떠나서 지금 현 정부에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또 이제 정권이 바뀌거나 유지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나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H 사태에 대한 부분들은 극명하게 잘못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감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 3기 신도시를 전면 이제 철퇴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 3기 신도시에 있는 그 토지들은 개발이 될 토지예요. 만약에 지금 이제 3기 신도시를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면은 추후에는 그 토지들이 개발이 될 곳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발이 될 곳에 만약에 개발이 진행되게 된다면 거기에 우리가 또는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에 따른 이제 전략들을 통해 가지고 올바르게 대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짧게 얘기하려고 했는데도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가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하나의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맞고 옳은 거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있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 정권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빠르게 추진한다고 하고 7월 달부터 있을 사전 청약에 대한 부분들도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에 맞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들을 청약 전략들 또는 내 집 마련의 전략들을 행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공급 확대에 대한 공공 재개발에 대한 부분도 나왔습니다. 이 공공 재개발이 잘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서울시장이 누가 될지도 잘 모르고 지금 현재, 그리고 서울시장이 현 정권과 연계된 사람의 분이 안 될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지금 현재의 정부에서 큰 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할 필요성이 있고, 여기에 이 큰 틀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그런 선택들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급 대책에 따른 자료를 살펴볼 건데요.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께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신규 구독자분들 중에 혹시라도 또는 이전의 구독자분들 중에도 이러한 자료들을 못 찾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만 살펴보면은 이제 포털 사이트에 국토교통부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홈페이지에 뉴스 소식이라든가 뭐 정책 자료 그리고 정보 제공 같은 자료들 을 공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뉴스 소식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은 이 보도 자료들이 나옵니다. 이 보도 자료는 이제 국토 도시라든가 토지, 건설 이러한 자료들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게재를 하는 이런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국민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국토부 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선정이라고 하는 이 자료가 이제 어제 2021년 3월 29일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은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다운 받으시면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한글 파일하고 PDF 파일이 있는데, 이제 보면은 주택정비과에서 등록을 했고 2021년 3월 29일 22시 32분에 이제 등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후 늦게 등재가 됐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국토부의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좋고,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에도 공유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도자료를 한번 살펴보면은 2021년 3월 29일 월요일 어제 이제 발표가 됐고요. 오늘 이제 3월 30일 날 찍는데 바로 업로드가 되게끔 조치를 취할 겁니다, 제가.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국토부에서 서울시하고 이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6곳의 그 대부분 역세권인 지역에 이제 2만 호의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일반 분양 물량도 있습니다. 보면은 무조건 뭐 임대 물량만을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서 살펴보겠지만 일반 분양의 물량들도 일부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서울의 역세권의 부지의 핵심적인 입지에 이런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가 건설이 되게 된다면 일반 공급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 분들한테도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만 이런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의 성격을 띈 그런 주택 공급 물량들이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내 집을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만약에 빠르게 진행이 될 수만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러면은 주택 공급 뭐 2만 호가 그렇게 큰 호수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어쨌거나 이런 기대감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주택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다만 이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미지수라고 보여지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대해서도 이제 현 정권에서는 국토부하고 서울시에 2만 호를 공급한다고 하지만 공공의 재개발 성격을 통해서 만약에 서울시장 그 후보자 두 분께서 이제 대권의 여당과 야당을 대표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어느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의 향방이 좀 나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 상황을 봤을 때는 2만 호를 공급하겠다. 어디에? 역세권의 핵심적인 입지에 공급하겠다. 그래서 이 어느 지역이 이제 공급이 되느냐 한번 살펴보면은 선정된 부분들의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공공재개발 16곳 후보지를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이 위치도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지는 않을 거고 몇 개만 한번 보도록 할 거고, 여기에 있는 지역들 16개의 지역들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인근에도 재개발 후보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국토부에 직접 들어가셔서 이 자료들을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것은 예상 세대수 전체를 해서 2만 가구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2만 가구. 이 2만 가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만 가구를 통해 가지고 서울의 주택 가격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여지도 큽니다. 그러면 이 예상 세대수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 분양 물량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예상 세대수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그러니까 조합원 물량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 분양 수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이제 얘기를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주민이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그러니까 대부분을 공공임대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으로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거지원 계층인 청년이나 신혼, 고령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분양 물량이 있느냐?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 50%를 임대 공급, 전체 20%는 공공임대. 뭐 예를 든다면 조합원 분양의 50%, 그리고 공공임대 20%, 그리고 공공지원임대 5%, 그리고 일반 분양 물량은 25%를 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물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 50%의 물량들 중에 25%의 물량을 일반 분양 물량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 물량은 많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서울에서 공급하는 이러한 공공재개발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공공임대의 물량들을 중점적으로 주면서 일반 분양 물량을 25% 배정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예상 세대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합원 물량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상계동 지역에는 일반 분양이 몇 세대가 될 것인가? 25%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서울의 지금 현재 민간 재개발을 이렇게 막아놨죠. 재건축 재개발을 막아놓으면서 신규의 양질의 주택들이 공급될 수 없었는데, 이러한 공공재개발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어쨌거나 일반 분양 25%의 물량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들이 진행이 제대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굉장히 미지수가 많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규제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런 정책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점이에요, 지금 현재. 그리고 제가 이제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얘기가 내일이 되면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빠르게 이러한 법안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안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의 큰 틀에서는 정부에서는 이러한 공공재개발을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3기 신도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진행에 탄력을 받을 거라고 이제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은 LH가 주체이기 때문에, 경기도권에서 개발하는 LH가 주체이기 때문에 지금 LH 사태 때문에 이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좀 미지수라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좀 크고, 그리고 이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이 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딜레이가 되거나 좀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대처했을 때 공공재개발이 진행이 돼도 일반 분양 25%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지만 예정되어 있다. 모두가 임대 물량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일반 분양 물량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한 16곳의 곳들 중에 이제 후보들 중에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 반대 여론이 아주 큰 지역들은 이제 선정하지 않았다고 해요. 예를 들면은 고덕이라든가 한남이라든가 성북, 입지가 좋은 곳들에 공공 재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곳들에 이제 배제된 지역들도 있습니다. 후보 선정 위치도 간단히 몇 개만 보면은 이제 3개 3구역 같은 경우에 당구개역 인근의 대상지고 위치가 좋죠. 그리고 천호역 같은 경우도 천호역 인근 대상지고 이제 위치들은 굉장히 좋은 곳들이 많아요, 보니까. 또 이제 노들역 인근에 한강을 끼고 있는 대상지도 있고 흑성 뉴타운 인근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만약에 일반 분양 받게 된다면 정말 로또 수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호역에도 대상지가 있고 대부분 역세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입지들은 상당히 좋다고 보여져요. 여기도 신설동역 인근에 있고 그리고 대상지를 보면 홍제역 또는 충정로역. 그래서 이러한 입지 측면으로 봤을 때는 대상 부지들이 굉장히 좋은 역세권의 부지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행이 제대로 되고 그리고 공공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일반 분양 물량들에 만약에 당첨이 되게 된다면 그리고 진행이 제대로 되게 된다면 이런 곳에 입지가 좋은 곳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지금 너무 불투명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이런 대책들을 보면서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형세인 것 같아요. 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러한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될지의 여부들을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을 현 정부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ING예요,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빠르게 공급 대책을 확대하려고 하죠. 이게 이제 마지막 카드라는 거예요. 지금 현 정권에서는. 그리고 이 카드를 잘 써야지, 많은 사람들, 지금까지 실패했던 그런 부동산 정책들을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반전시킬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많은 사람들의 여론몰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공공 재개발이 됐던 민간 재개발이 됐던 3기 신도시가 됐던 간에 좋은 곳에 양질의 주택들을 많이 공급해서 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3기 신도시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 이런 3기 신도시가 지금 개발이 안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누가 안 되길 바랄까요, 여러분? 물론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토지 원소유자분들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이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터전이었던 곳들의 3기 신도시를 개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한테는 삶의 터전 그리고 합당한 보상들은 LH에서 본인들 LH에서 이제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곳들에서 이제 가져가면서 원주민들이 정말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러한 3기 신도시들이 개발이 돼서 주택이 진짜 대규모로 공급이 되면은 기득권,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주택 공급 확대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물량이 입지가 더 좋은 곳에 많이 들어오는데 그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의 조정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3기 신도시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실제로 원하지 않겠죠. 저 역시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만약에 많은 무주택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3기 신도시가 개발이 돼서 저렴한 토지에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저 임성배라고 하는 사람만 봤을 때는 이런 핵심적인 지역에 물량들이 많이 오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 수 있겠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인근 지역에 만약에 이런 물량들이 왔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가격이 안정세 또는 하향세를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3기 신도시를 공급되는 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이런 3기 신도시를 통한 공공 재개발이나 민간 재개발을 통한 재건축을 통한 이런 공공 물량들이 빨리 확대돼야지 이 주택의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공 재개발에 대한 부분하고 LH 사태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봤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이런 공공 물량들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민간이 됐던 공공이 됐던 간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께서 처한 상황에 맞춰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